인간적으로 구독 좀 합시다. 구독!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불만입니다. 불가능한 혁명을 하기에 저는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라인과 옵티머스 사건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뭐 김어준 쪽에서는 껄껄대면서 권력형 게이트가 무슨 이게 권력형 게이트냐 뭐 이러면서 우쪽을 까고 있고, 우쪽에서는 이제 낄끼리 빠빠대면서 이제 너네들을 이제 지대로 걸렸다 이러면서 자초 후리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진 않아요. 뭐 권력형이든 아니든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빨리 조사해가지고 이제 옵티머스 그 회사에 피해를 본 분들 빨리 억울한 심정들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래서 오늘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뭐 어떤 사건인지 어떻게 인물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면을 조금은 알기 쉽게 뭐 조금 얘기를 할까 해요. 그리고 하도 복잡해가지고 간추리는 것도 복잡해 이거. 그 얘기하다가 지치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옵티머스 회사가 어떻게 생기게 됐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009년 4월에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에스크 베리타스 뭐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혁진이 누구냐면 2012년도에 총선에서 이제 민주통합당 서초 갑 후보로 나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선에 낙선되고 나서 바로 뒤 행보가 뭐였냐면 18대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시 문 대통령이 후보였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금융정책 특보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 2013년 무슨 일이 막 생기게 되냐면 이 회사에 대해서 이혁진이가 20억을 회사 돈을 띵깠다 이러면서 의혹이 불거져요. 그리고 나서 경영권 싸움이 벌어졌는데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난 후 회사 이름을 AV 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2017년도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 다시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셨죠? AV는 조금 근데 야한 면이 있네. 그해 7월에 이혁진이 뭐 자기 주장으로는 이래요. 현 지금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한테 회사를 뺏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쫓겨난 게 맞다고 봐야 됩니다. 설립 초기에 70억대 회사 돈을 이 이혁진이가 횡령함으로써 이권이 됐다가 2018년도 수사 도중에 해외로 출국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김치를 팔고 있습니다. 그럼 옵티머스 사태가 뭐냐? 옵티머스라는 자산운용 회사가 이제 증권사 등의 이제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가지고 투자자 2,900명을 모읍니다. 그때부터 1조 2천억을 모은 뒤에 조폭이 사장인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5,500억 원을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거를 비교하자면 예전에 라임이라는 이제 사건이 있죠. 아직 다 해결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태인데, 라임 사태 때는 이게 처음에는 사기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막 라임이 실적이 좋았다가 나중에는 망한 상태여가지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거였고, 이 옵티머스 사건은 회사 설립 자체부터 투자자를 속이고 이제 주팍에서의 투자를 5,500억을 날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설립 초기부터 결국은 사기를 칠 목적으로 만든 회사다. 그래서 두 자체 사건이 같다고는 볼 수 있지만 전혀 틀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한 사람들 중에 이제 꼽자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회가 13차례에 걸쳐 갖고 1,060억을 투자를 했었고, 농어촌공사가 30억, 한국마사회가 20억, 한국전력이 10억, 옵티머스에 이렇게 투자를 해버립니다. 공기업들이. 거기에다가 진영 행안부 장관이 가족과 함께 5억 원을 투자했다가 80% 정도 이제 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냥 돈벌이 한번 벌어보려다가 안타깝게 됐습니다. 사모펀드 자체는 공직자가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저도 많이 날려봤는데, 이런 것만 하면서 이거저거 막 투자하면서 많이 날려봤는데 아주 완전 속이 쓰립니다. 날리면 한순간에 뼈 빠지게 일한 돈이 날아가면 막 죽고 싶어졌다가 잠시 뒤에는 이제 공허함 이런 게 막 남아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자 다시 얘기로 들어가면 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투자회사에다가 투자했다가 망할 수 있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이게 조금 찝찝한 면이 많아서 시끌시끌한 겁니다. 옵티머스 얘네들이 어떻게 돈을 모았냐면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팔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에서 도로를 깔게 된다. 그럼 나라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까는 시공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천억짜리 뭐 공사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사에 쓰는 돈은 3천억 정도 된다면 나한테 이제 투자를 하면 그 차입금을 나중에 시공이 다 된 다음에 국가에서 나한테 5천억을 줄 거 아닙니까? 그 5천억을 가지고 예금처럼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주는 상품이에요. 만기가 6개월이에요. 만기가. 그러니까 나라가 부도가 나지 않으면 무조건 이제 시공사에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차익을 먹는다. 이자율을 먹는다. 이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모펀드는 이제 4, 5% 정도 이제 수익을 내거나 이제 많으면 6% 정도 이렇게 먹는데, 반면에 옵티머스 상품은 2, 3%대로 이자율이 이제 수익률이 좀 낮아요. 그만큼 안정성이 보장되는 상품이었어요. 정부기관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그러니 좋은 상품이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여가지고 NH투자증권이 이 상품을 80%를 팔아주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 내피셜을 살짝 섞으면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정부 어느 곳도 이 회사한테 투자를 했다. 뭐 이러고 뭐 손님들을 유치했을 거 아닙니까? 고객들을, 일반 개미 투자자들을. 그래서 뭐 여윳돈이 있으면 바로 사람들은 다 찔러놓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자기들이 말한 대로 이제 이런 공공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품에 투자를 안 하고 조폭이 연루된 대부업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은 주주가 따로 있고 내가 뭐 2대 주주가 있는 그런 회사에다 투자를 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들이 만들어 오는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투자를 해버려요. 거기다가 옵티머스 2대 주주가 누구냐면 조폭인 이동열입니다. 이동열이 옵티머스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옵티머스가 2천억을 비상장사 그 20곳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 중에 절반이 이동열이 대표로 올라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이제 막 농가먹고 틸라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를 아예 작정하고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붕딱 같은 회사에 NH가 그럼 어떻게 나서서 상품을 팔아주고 다른 공기관들도 어떻게 믿고 투자를 했냐? 금감원은 왜 몰랐냐? 이게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처음 NH가 이 상품을 팔 때 이제 정영재 옵티머스 대체 투자 대표가 옵티머스의 대표가 아니라 옵티머스가 위탁을 한 이제 다른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 사람이 2017년도에 NH 사장을 만난 뒤에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재가 NH의 로비에다 추론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정영재가 이제 빨리 잡히고 나와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놈이 어디 숨었는지 머리카락 하나 안 보여요. 거기에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에다가 자금 시성 조치를 유예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게 살짝 이 회사 마탱이 가는 회사 같다. 그러니까 경영이나 이제 자본, 영업활동 등에서 이제 시정 지치를 좀 해라. 그리고 좀 잘 알아봐라. 요런 건데, 이거 받고 이제 그 회사 돈 없다고 판명나면 그냥 회사 쪽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전파진흥원에서 이 펀드 750억 원을 사줍니다. 이걸 가지고 검찰이 정영재가 전파진흥원에 가서 로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영재가 뭔 힘이 있나? 얘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애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의혹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대표 김지현의 공모자가 바로 윤석호 사내이사면서도 이제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공공매출 채권이란 걸 다른 서류로 위조를 하는데 일선에 선 양반이에요. 붕딱 찌질 같은 회사들한테 옵티머스가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윤석호가 이걸 공공기관한테 투자한 것처럼 날조를 해서 위조를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윤석호 아내가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있던 이진아 변호사예요. 결국 청와대 인물이 나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게 이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겁니다. 힘듭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진아 행정관이 옵티머스 회사의 지분 9.85%를 자기 명의로도 아니고 남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